자, 먼저 초항과 세 번째 항이 제시되어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점화식이 제시되어 있는데, 점화식을 보면 요거를 뭐 첫 번째 식은 첨수가 이제 2배가 되면 1을 더해서 만들어라 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쪽이 둘이 같다는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요렇게 하나 가지고 가야 돼. 4배 해서 1만큼 커지는, 그러니까 이제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첨수인 거죠. 걔네는 몫에 해당하는 항에다가 4를 더해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4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인 것들은 몫에 해당하는 항에다가 4를 더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구만. 그래서 10이 되는 자연수 K를 구해봐. 이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되면 누구라도 이것부터 생각해보지 않을까? 일단 조금이라도 한번 만들어봐야지, 생성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요? 몇 번째까지만 해볼까? 한번 생각해봅시다. 지금 초항이 1, 아이고 뭐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4 라고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첨수가 2배가 되면 1씩 더해라. 오케이. 첨수가 2배가 되면 1씩 더해라. 첨수가 2배가 되면 1씩 더해라. 첨수가 2배가 되면 1씩 더해라. 잠깐. 첨수가 2배가 되면 1씩 더해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무슨 걱정이 생각이 되냐면, 여기 간격이 너무 벌어지는데, 그죠? 그 다음에 뒤쪽은 더 벌어질 거 아니에요. 큰일 났는데. 그 다음에 5는 그럼 어떻게 만들지? 를 생각하게 되면 n에다가 1을 넣어서 만들 수 있네. 그러니 1에다가 4를 더해서 만들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은 5라고 하는 게 4로 나눈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어서 그래요. 그러면 9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9라고 하는 친구는 4로 나눈 몫이 있고 또 나머지가 1인 친구거든요. 그러면은 2번째 항에다가 4를 더해서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깨닫게 되죠. 지금 얘네들이 다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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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11, 12, 13, 14, 10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친구들은 몫에 해당되는 이전 항에서 가지고 올 수 있겠다. 13은 4 곱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이 A7은 A3에 4를 더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세 번째인가요? 이 4n 더하기 3번째 수열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여기 첨수가 4로는 나머지가 3의 친구들, 7은 4 곱하기 1 더하기 3 도 똑같이 4를 첫 번째 항에다가 4를 더해서 만들어지거든. 이 친구도 마찬가지 11은 4 곱하기 3 더하기 3이죠. 역시 2죠. 미안합니다. 그러니 두 번째 항에서 4를 더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똑같아요. 두 번째 항에서 4를 더해서 만들어지게 되겠다. 이런 얘기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짝수 번째만 남죠? 두 번째 혹은 12번째, 14번째, 16번째 짝수 번째만 남아요. 그럼 짝수 번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겠냐? 2로 나누면 돼요. 6은 이제 2 곱하기 3이니까 이 세 번째에서 1을 더해서 만들어져요. 10은 2 곱하기 5니까 다섯 번째 항에서 1을 더해서 만들어져요. 12, 여섯 번째 항에서 1을 더해서 만들어져요. 14, 일곱 번째 항에서 1을 더해서 만들어져요. 다 채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할 수 있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내가 무슨 색으로 해야 되나? 지금
수열의 항을 생성해 나가는 방법은 기역, 니은, 디귿, 시행을 가지고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 처음에 제시되어 있는 이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라고 하는 친구는 기역이라고 하는 시행을 계속 누차 반복하여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3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만들어진 이 세 번째 항에다가 아니죠, 이건 좀 초기값이잖아. 이 세 번째 항에다가 4를 무슨 시행이야? 이 니은 시행. 니은 시행을 한 번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값이 10인 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사고에서 이걸 이제 일일이 싹 다 펼치는 거는 이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규칙이 안만 해도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서는 1, 2, 4, 3이고 5, 5, 5, 4인데 이게 또 6, 6, 6, 6이야. 규칙이 안 보여요. 미친 짓인 것 같아. 말이 안 돼. 다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 10을 한번 이 세 가지 시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수학적으로 조금 민감한 분들은요, 어디에 이제 고민 포인트가 생기냐면은, 첫 번째, 지금은 이 문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저만식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둔감한 분들은 뭐 그냥 걱정 없이 경우의 수 세고 이렇게 답이 나와요. 물론 그분도 잘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수학적으로 더 민감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진짜로 다 만들어져? 가 첫 번째 고민 포인트고요. 두 번째, 예를 들어 내가 뭐 찾았다고 해요. A. 제가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데 그냥 아무 숫자는 적겠습니다. 첨수를. A 200이 10이라고 하는 걸 내가 찾았다고 쳐. 그러면 이 200을 만들어내는 시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유일한가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고민 포인트가 꽂혀요. 이 민감한 분들은 그래요. 수학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이게 내가 200을 생성하는 방법이 정말 유일한가? 아니면 만들 수는 있나?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한참 동안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22번은 되게 훌륭한 문제예요. 엄청 훌륭한 문제인데 논술 문제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정해진 답을 주어진 시간 내에 빠르게 풀어내는 우리 수능 문제풀이형 시험에서는 약간 조금 오히려 수학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분들,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은 분들에게는 더 시간을 뺏기거나 고민의 여지가 많은 문제이고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점수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이 문제 고민한다고. 다만 이제 이 문제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제가 이거를 제때 못 풀었거든요. 그때 이 시험 당일에 저희 이제 저도 가르친 애들이 따로 있어서 그분들을 신경 쓰느라 이 문제를 이제 제때 못 풀고 다음 날인가 그때도 못 풀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쇼츠와 릴스에 이 문제로 도배되더라고요. 나도 이거를 싹 다 해가지고 모의고사 문제지에 다 적혀있더만 빼곡하게 해가지고 해서 난 맞췄어, 난 틀렸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제 둔감하게 일일이 다 센 분들도 계시고, 물론 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잘 써서 맞추면 되지 뭐. 문일풀이형 시험인데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나 경우수로 풀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쇼츠 릴스 댓글 달거나 또 찍어서 올리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그 수영도로 조금 간단하게 샜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게 이 문제가 그 바칼로레아 맞나? 그 왜 논술형 수능 있잖아요. 문제가 딱 그 출제되고 나면은 그 모든 그 지식인들이 그 문제에서 막 토론하고. 그쪽에 그런 류의 문제 조금 더 가까운 아주 훌륭한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일단 그 아까 고민 포인트나 조금 찍어 보겠습니다. 이 200을 만들 수는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은 나누면 돼요. 2 곱하기 200. 무조건 우리는 못과 나머지를 얻을 수 있어요. 왜? 나눗셈이라는 게 그래요. 사실 나눗셈 정리라고 원래 이름도 붙어 있거든요. 정리예요, 정리. 어떤 정리냐? 어떤 n을, 정수 n을 이제 n보다 작은, 작거나 같은 m으로 나누게 되면은 못과 나머지, 특히 이 나머지는 그 나누는 수보다 작고 0 이상이 되는 정수. 그러한 못과 나머지는 유일하게 존재한다 라고 하는 나눗셈 정리가 있어요, 원래. 이게 나눗셈 정리예요, 정리. 다만 교육과정에 소개되어 있진 않죠. 교육과정은 그냥 못과 나머지는 유일해, 나눗셈 하면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대충 꼼꼼한데 초등학교 때 하고 넘어가는데, 유일하게 그나마 비슷한 거를 여러분들 겪었을 때가 공통수학 1입니다. 그때 다항식끼리 나눗셈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아니지, 그것도 나눗셈 정리예요. 다항식끼리의 나눗셈 정리예요. 이런 얘기들이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이 문제의 그 고민 푸트를 해결하는데 그게 쓰인다고 이제 생각을 해낸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전공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 100도 이제 나눌 수 있거든요. 유일하게 못과 나머지가 존재해요. 4로 나눕시다. 아니지, 여전히 짝수잖아. 2로 나눕시다. 그래서 2 곱하기 50이라고 하는 결과는 유일하게 존재해요. 여전히 짝수네요. 계속 나옵시다. 2 곱하기 25. 그러면 이 25라고 하는 걸 만들면 되거든요. 4로 나옵시다. 25는 4 곱하기 6 더하기 1. 오케이, 짝수네요. 6입니다. 2 곱하기 3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세 번째 항에서부터 우리는 저 기역, 니은, 디귿을 적절히 시행을 해서 2를 곱하는 거는 기역 시행이죠. 기역 시행해서 6번째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 4배에서 플러스 1 하고 하는 건 니은 시행이죠. 니은 시행을 하고요. 해서 A 25번째 항을 만든 다음에 다시 기역 시행을 하고요. 다시 기역 시행을 하고요. 다시 기역 시행을 해서 A 200이라고 하는 값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이 결과는 유일하게 반드시 하나 존재합니다. 그러니 그 고민 포인트는 사실 나눗셈은 못과 나머지가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손쉽게 조금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경우수를 세러 갑시다. 유일하게 결정이 되니까 그냥 그 케이스를 세면 되거든요. 10을 한번 만들어 보죠. 첫 번째, 지금 초이값이 2개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A1에서 출발해가지고 만들어 갈 수 있어요. A1에서 출발해가지고 얘가 지금 값이 1이죠. 그러면 1이니까 4를 조금 최대한 많이 써볼까? 니은 4. 그 다음에 또 4. 이러면 9밖에 안 되네. 1을 한 번 더 더해야 되네요.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가능하냐면 A1 더하기 4 더하기 이걸 이제 4로 하지 않고 1, 1, 1, 1 기역 4번 시행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역시 그러면 A1에다가 이것도 기역 4번 시행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기역 4번 시행 플러스 1 뭐 이렇게 생성할 수 있어요. 10이라고 하는 함수값을요. 그러면 오케이. 경우수 셉시다. 먼저 첫 번째. 플러스 4를 하는 시행을 2번 할 때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4, 4, 2를 어떤 순서로 할지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3
이렇게 할까? 3팩? 그 다음에 4를 중복이 되니까 나누기 2팩. 그런데 이 실제 4를 더하는 시행은 종류가 두 가지여서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해서 6가지가 튀어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4를 더하는 시행을 한 번 하고요. 나머지는 1, 기억 시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시행이 몇 번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을 하는데, 똑같은 숫자가 5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번에도 4는 종류가 2개, 12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건 다 1을 더하는 거죠? 뭐 기억 시행만 계속 냅다 하는 거라. 기억 시행만 냅다 하게 되면은 뭐 종류 한 가지? 이게 이제 첫 번째. A1이라고 하는 항에서부터 10을 생성해 나가는 가짓수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3 번째 항에서부터 10을 한번 만들어 나가죠. 어디다 하지? 이제 이 정도 없어도 되지 않을까? 세 번째. 아니, 두 번째. 10이라고 하는 것은 A3로부터 만들어내는 데자. A3의 값이 지금 4니까 4면 뭐 좀 많이 크네요. 4를 더하는 행위는 한 번만 가능하고요.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가능하네. 그 다음에 4를 더하는 행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역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해서 기억을 4번 해가지고 4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4를 한 번 할 때를 조금 경우를 해보자고요. 3팩 나누기 2팩. 그 다음에 4를 더하는 시행은 또 두 가지. 그리고 1을 더하는 기억만 짜르르 하는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넌 얼마야? 6이고요. 1이네요. 응? 뭘 잘못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팍팍 드는데. 저걸 구분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플러스 4를 이거를 이거 이제 플러스 4가 구분하면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구분을 해야 되네요. 지금 이 3팩 나누기 2팩이라고 하면 3팩 나누기 2팩 그 구분이 안 된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같은 종류를 두 번 할 때밖에 안 샜네요. 그죠? 그래서 다른 종류 두 번 할 때 또 따로 세줘야 되겠네? 다른 종류. 그러면 3팩. 이거 하나 더 세야 되네. 4가 이제 같은 종류의 식, 니은 하거나 뭐 디귿 하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6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류, 니은, 디귿, 그리고 기역으로 구성이 될 때는 3팩, 6가지가 더 추가로 생겨야 되네요. 그러면 6이 몇 개야? 3, 6, 18? 30? 32. 그래서 함수값이, 그러니까 항의 값이 10이 되는 가지수는, 항의 개수는 32개가 되겠다. 요게 이제 경우의 수를 이용한 이제 논리적으로 조금 이제 최대한 채워본 풀이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를 의도한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풀 애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겠죠. 근데 아마 대부분은 그 수형도 쪽으로 푸신 분들이 많거나 아니면 이제 경우의 수를 쓰긴 쓰되 그 수학적으로 약간 덜 민감하게 이것이 전발 모든 n번째 대하여 다 생기는 게 맞긴 맞아. 그리고 그 경우가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 게 맞아. A200번째 항을 결정을 하는 방법이 유의한 게 맞긴 맞아. 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덜 민감하게 생각하고 풀었거나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건 문제풀이형 수능에는 적합한 것 같진 않아. 다만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평가원에서 이 수열의 접하식, 그러니까 이 귀납적 정의를 여태까지는 보통은 정말로 그 항들을 쭉 찾아가지고 귀납적으로 찾아가지고 규칙을 추론하는 귀납적 추론에 대한 얘기들이 대개죠. 그죠? 그쪽 사실 단원 이름부터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데 그쪽으로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로 우리가 조금 더 수열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냐면, 어떤 특별한 초기 항을 가지고 나머지 모든 항을 다 생성을 해내는 게 점원식의 본질인 거는 있지 않았지? 이렇게 조금 화두를 던지는 것 같기도 해요, 평가원이. 어쨌건 너무 훌륭한 문제였습니다. 논술 문제로서는 더 할 나위 없는,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다 센 분들은 한 B뿔,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약간 논리적으로 비약을 조금 한 상태에서 푸신 분들은 뭐 A, 그 다음에 못과 나머지는 유일하니 모든 항들은 유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라는 한마디가 들어가 있으면 A뿔, 뭐 이런 식으로 논술 쪽으로는 더 할 나위 없는 아주 완벽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